안녕하십니까. 2021년 제1회 홍원일동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주민자치회 간사 윤부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유튜브 온라인이라 좀 함성이 적은 것 같아요. 홍원일동의 첫 주민총회를 진행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많은 홍원일동 주민분들과 함께 했어야 했는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되는 바람에 사전투표 진행 후 그 결과를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주민 여러분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첫 주민총회인데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유튜브로 들어오신 주민 여러분,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오늘 행사는 코로나 방역 수칙 및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 순서는 개의 선언 및 인사 말씀 후 주민자치회 경과 보고, 분과별로 활동 보고 및 의제 발표, 그리고 자치 계획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협약식 후 폐회 선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 홍원일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원일동 주민자치회 서호성 회장님의 주민총회 개의 선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원일동 주민자치회장 서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원일동 주민총회는 서울시 서대문구 홍원일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23조 2항에 홍원일동 전체 주민 0.5% 이상의 주민 참석으로 개회한다. 주민은 주민총회 개최일 30일 전 주민등록상 인구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총회 정족수는 만 1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은 2021년 6월 17일 거주자 인구 기준 22,514명의 0.5%인 113명이 투표에 참여해야 성원이 됩니다. 사전투표 기간 2021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만 15세 이상 1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113명 이상이 되었기에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회 주민총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회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주민총회는 이렇게 체육 강당이나 아니면은 우리 간호대학교 강당 같은 데서 성대하게 치러져야 되는데, 아니면 날씨가 좋으면 우리 홍원일동 주민센터 앞에 중앙소공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돼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는 일상이고요. 이렇게 비대면으로 주민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일상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무엇일까요? 주민자치회는 이 홍원일동의 마을 발전 자치 계획을 주민 주도성으로 세우고 그 계획을 민간 협력 아래 실행하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기구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는 우리 홍원일동의 자랑인 북한산 자락길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또 우리 홍원일동에 많은 분들이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을 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운 계획을 이제 동주민센터 공무원분들과 서대문구청과 협의해서 실행을 해 나가는 거죠. 주민자치회는 주민 주도성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의 가장 꽃은 바로 분과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분과에서 모든 의제가 개발되고 분과에서 그 분과위원들이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우리 서대 홍은일동 주민자치회에는 6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경제성장 일자리 분과,
자연환경분과, 복지 돌봄 공동체 분과, 도시 기반 구축 분과, 이렇게 4개의 일반 분과가 있고요. 또 주민자치회 운영 분과, 그리고 자치회 간 운영 분과, 이렇게 분과가 6개 있습니다. 특별히 필수 분과인 주민자치회 운영 분과와 자치회 간 운영 분과에는 우리 홍은일동만의 특색이 있는데요. 운영진이나 임원진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 위원들도 들어가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그야말로 우리 일반 주민들, 일반 위원들이 목소리가 훨씬 더 반영되게끔 그렇게 분과를 구성하였습니다. 홍은일동 주민자치회는 사실 출범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서대문구 모든 동이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코로나로 인해 그 분과 구성도 굉장히 늦었고요. 또 그래서 아주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대면은 만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의제를 개발해야 되고 또 수기를 해야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분과장님들이 애써주시고 분과위원님들이 정말 고생을 해주셔서 17개의 의제를 그래도 개발했고요. 그 가운데 서대문구청 각 부서에서 검토 결과 5개의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과 특히 분과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출범 첫 해여서 좀 17개 가운데 5개밖에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것이 바로 첫 해니까요. 그리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충분히 수기를 할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서대문구청에 각 부서에 우리의 이 계획의 진정성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좀 더 많은 수기를 하고 또 서대문구청 공무원들과 민간 협력을 잘 한다면 많은 좋은 의제들이 개발되고 더 많은 의제들이 채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주민자치위원들만의 어떤 기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홍은일동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대표적인 주민자치 기구거든요. 주민자치회는 얼마든지 주민 여러분께 열려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 구성은 50명이 되었고요. 50명을 추첨으로 합니다. 이것은 해마다 2년마다 이 임기를 통해서 위원을 모집하는데 분과 활동은 주민 여러분께 얼마든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제가 6개 분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에 4개는 일반 분과입니다. 일반 분과에 각 분과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 여러분께 홍보를 많이 할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분과에 이 활동, 그 분과 활동에 나도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내빈 여러분들께서 축하 인사를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홍은일동에 관심을 가지고 축하 인사를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요. 다음엔 영상 아닌 대면으로 빠른 시일 내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축하 영상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은일동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어 주민총회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보고와 현황, 현재까지의 활동 경과에 대해서 우리 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이신 윤상규 부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홍은일동 주민자치회 부회장 윤상규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회 경과 보고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성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의 주민자치회의 구성 과정은 작년 8월부터 10월 15일까지 모집 신청을 받아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자치학교 이수자를 대상으로 11월 11일 위원 공개 추첨을 하여 50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바로 자치 감수성 교육을 받고 임원 선출을 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올해 3월 3일 날 주민자치회를 이끌 임원 선출을 하였고 운영세칙 내규 수립을 하여 주주계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매월 첫 번째 화요일 저녁 7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성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7월 1일 기준으로 남자는 26명, 여자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60대 이상이 37명이고 50대 7명, 30, 40대가 6명입니다. 앞으로는 젊은 30, 40대가 많이 들어오셔서 활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진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진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 간사 1명, 분과장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분과 구성 과정입니다. 분과 구성 과정을 보면 올해 4월 1, 2차의 의제별 분과 구성 워크숍을 통해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을 모집하여 6월 1일 정기회의에서 필수 분과를 제외한 4개의 분과를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분과 현황입니다. 필수 분과인 주민자치회 운영분과와 자치회관 운영분과는 각각 9명, 10명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경제성장 일자리 분과는 일반 분과원 5명을 포함하여 15명, 도시기반 분과는 11명, 복지돌봄 공동체 분과는 일반 분과원 2명을 포함하여 13명, 자연환경 분과는 일반 분과원 1명을 포함하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분과별로 마을 자원조사, 주민이 함께 참여한 분과회의, 참여 예산, 지원단이 참여한 계획서 작성회의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이번 주민제안 사업에 17개 의제 발굴을 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주민제안 사업 의제 발굴 과정은 뒤에 분과장님께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홍원일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주도의 민주적인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공공성 높은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주민들께서 주민자치회를 알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주민자치회와 행정이 함께 이번 주민총회를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담긴 사진을 무상현 복지돌봄 공동체 분과장님께서 직접 영상을 제작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모성현 분과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필수 분과를 제외한 4개 분과의 분과별 활동 경과 보고 및 의제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나다 순으로 먼저 경제 성장 일자리 분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성장 일자리 분과 분과장 최호가입니다. 저희 분과는 홍원일동에서 다양한 봉사 경력을 가진 위원님들과 부동산 전문가, 문학 박사, 다도 및 전통문화 전문가와 예술가들로 부동산 전문 주민자치위원 11명, 일반 분과위원 4명 편성되어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와 국가 전체에 있어서 항상 중요시되는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과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많은 일자리가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체되어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발표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저희 분과는 이런 상황일수록 마을 내에서 연구를 해보면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늘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견 수렴 및 의제 개발을 하는 중입니다. 그 일환으로 올해 저희 분과는 항시 열린 마음으로 분과원들과 정기적인 대면 및 비대면 회의 그리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한 상시 회의를 통해 안건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자주 만나 정기 회의를 나누거나 여러 가구들에 방문하여 의견을 취합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없어 심도 있는 의제 발굴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2년에 실시할 사업에 관하여 6가지 안건을 냈고 그 가운데 2가지 안건이 투표 대상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채택된 안건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홍원 한마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대종교 본사 옆 홍원 한마당이 시설 정비를 통해 더 미적인 장소로 탈바꿈하고 동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채택되어 최종 의제에 올라갔습니다. 둘째는 홍원 일동 북한산 숲축제입니다. 이 행사는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으로 생각하고 홍원 한마당에서 북한산 숲축제를 열어 백일장 및 시야전을 통해 예술가를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채택되어 최종 의제에 올라갔습니다. 이상 분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분과는 마을 내에서의 부가가치 창출 방안에 항상 고민 중이며
주민 여러분들도 마을 내의 경제 성장 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시기반 분과장 조현주입니다. 도시기반 분과는 주민자치회 위원 10명과 분과장 1명까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간 홍은 일동의 발전에 힘써 오셨거나 마을과 주민의 성장, 기반 시설에 고민을 해 오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던 덕분에 도시기반 분과는 시작부터 분과위원회 역할을 비롯하여 무게감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4월 주민의제 토론 과정을 통해서 홍은 일동의 교통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시설과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채울 수 있는 도시 기반 분과가 필요하다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저희 분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 기반이란 도시 주민들의 생활 및 도시 기능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홍은 일동의 주민생활과 관련된 다방면의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왔습니다. 도시기반 분과에서 먼저 저희 도시기반에 대한 정의를 먼저 가지고 우선 논의해야 되는 홍은 일동 문제들과 새로운 의제 발굴을 위해서 주민 인터뷰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주어진 예산과 실현 가능한 의제만 저희가 논의한다면 자칫 분과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거나 실행력에 한계가 생길 뿐더러 주민자치회 활동 자체가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더라도 우리 홍은 일동에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의제 발굴을 위해서 회의를 했지만 아쉽게도 제안된 의제 4개 중에서 이번 투표에 채택된 의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쳐왔던 이런 의제 발굴 과정 자체가 우리 도시기반 분과가 추구해야 하는 사업 방향과 활동성에 대해서 초석을 닫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저희가 제안했던 의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있었는데요. 먼저 과거와 공존하는 볼거리 가득한 홍은 일동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런 안내판 같은 경우에는 역사 전문가의 사실 고증이 필요하고 또 구체적인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애쓸 계획입니다. 북한산 자락길 버스 표지판 같은 경우에도 홍은 일동이 북한산 자락길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버스에서 내렸을 때 안내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박골 다리 정류소라는 기존에 있던 명칭을 호박골 다리 북한산 자락길 입구 정류소로 명칭을 변경하여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2번째 의제에 제안했던 것으로는 홍제천 난간 LED 조명 설치 사업이었는데요. 현재 저희가 공사 중인 그 길에 LED가 설치될 예정이고 또한 이미 기존의 주민의 민원으로 저희 그 산책길에서도 설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서 이것도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홍제천은 비가 오면 급류가 돼서 평소와 완전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과 관련된 관리가 쉽지 않은데 우리 주거권과 환경권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이것도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의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째 마을버스 정류장 도착 안내 전광판 설치인데요. 현재 홍은 일동엔 여러 개의 마을버스 정류소가 있지만 전광판이 설치된 곳은 적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도 저희가 제안을 했지만 현재 많이 이용한 사용자 수에 비해서 앞으로 설치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사전조사 및 준비사업 의제가 있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저희 자연환경을 잘 이용한 다른 마을 벤치마킹, 그리고 물레방아 발전기와 조명시설, 탕춘대와 인왕산을 잇는 출렁다리 설치를 위한 주민 설문,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인접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 북한산 자락길 시민 참여형 식목 사업 진행 같은 경우에 따로 의제로 저희가 이번에 투표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 의제는 분과 주도의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의제 발굴 사업으로 주민세 환원 의제 개발비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저희 도시기반 분과의 의제를 말씀드렸고요. 지금 현재 일반 분과 위원님들이 없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도시기반 분과에서는 이런 일반 분과의 의원들을 많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은일동 주민자치회 복지돌봄 공동체분과 모상현입니다. 우리 분과는 홍은일동 주민들을 위해 여러모로 애써오시던 위원님들과 서로의 복지에 관심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더 편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게 할지 생각하는 분들이 모여 우리 분과를 구성했습니다. 구성원은 홍은일동 주민자치회 위원 12명과 일반 분과 2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4월 의제 토론 과정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코자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분과에서는 관내 취약계층과 독거 어르신 복지, 다문화 가정 복지, 장애인 복지, 동물 복지 등의 관점에서 의제를 발굴하였습니다. 제안 의제는 총 5개였으며 수기 과정을 통해 4개의 의제로 채택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찾아가는 독거 어르신 건강 서포트지입니다.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었으며 두 번째 사업은 다문화 가정 돌봄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 가정 중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친정 방문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세 번째 의제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불안감과 응급동물 구조와 치료, 주민들의 위생 건강 증진 등의 목적을 둔 사업입니다. 네 번째 사업은 장애인 독거 어르신 여행 보내드리기 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크게 위축되어 있는 분들께 여행을 보내드리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위 사업들 중 한 의제도 채택되지 못해 아쉬움이 많습니다. 내년 사업은 미리 준비를 잘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돌봄 공동체 분과 모상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은일동 주민자치회 자연환과 환경분과장 이진원입니다. 자연환경분과는 동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전 주민자치위원장님, 전 구의회 분회회장님,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홍은일동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신 위원님, 통장님, 항상 마을 곳곳을 살피시는 환경전문위원님, 자치회 간사님, 마을 일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들 14명으로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깨끗한 환경, 생활 속에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에도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연환경 분과에서는 3가지 사업을 추진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우리 마을 명소인 북한산 자락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락길 4.5km 구간에 나무 이름표 달아주기, 식생이 빈 곳에 황매와 젤레꽃, 개나리 등으로 꽃나무 심기, 옥천안 초입, 신락공원 초입구, 대단히 개나리 군락지, 아카시아 고목 등을 환경을 정비하여 마을 명소 만들기 사업입니다. 두 번째, 홍제천변 산책로에 장미터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볼거리 제공 및 이미지 향상을 추구자 합니다. 좋은 시각적, 후각적인 환경의 쉼터로서 편의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셋째,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당면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으로
우리의 작은 실천을 하기 위한 생태전환 교육 사회입니다. 우리 홍원 일동 주민들이 다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을은 서울시에서도 가장 많은 실천 경험 마을입니다. 특히 극동아파트 김윤경 대표님, 풍림아파트 조은주 대표님, 홍은유원아파트 이은주 대표님, 햇빛마을 호박골마을, 특히 풍림아요원 조은주 대표님은 전문 강사로서 서울 곳곳에서도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호박골은 이미 우리나라 40여 곳의 마을에서 탐방을 올 정도로 에너지 탐방길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마을 탐방 코스 활성화도 기대해 봅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자연환경부과 위원님께서는 사전 답사, 주민 인터뷰, 컨설팅을 통하여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마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자연과 더불어 살기 좋은 마을 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주민과 소통하며 발전된 의제를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적격성 검토를 통과한 경제 성장 일자리 분과와 자연 환경 분과의 의제 발표 잘 들었고요. 도시 환경 분과와 복지 돌봄 분과의 의제 발굴 과정,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분과 활동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홍원 일동 주민총회는 우리 동 주민이 동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여 논의하고 투표를 통해서 직접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장입니다. 2022년 홍원 일동 주민자치의 자치 계획 선정을 위한 투표 안건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분과장님들 발표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과장님들의 열정이 없었으면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홍은일동 주민자치회가 그 좋은 의제들을 발굴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자, 오늘 이제 통과시킬 우리가 다룰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2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2022년 서대문구 동우선 편성에 참여 예산 사업. 3. 2022년 서대문구 일반 참여 예산 사업. 4.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인 주민세 환원분 의제 실행비 사업. 5.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인 주민세 환원분 의제 개발비 사업. 6번 안건 2022년 홍은일동 자치계획. 이 6개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2022년 주민자치회 운영계획은요. 운영계획은 올해 아직 우리 주민자치회 운영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2022년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어려워서 뭐 다른 동들과 마찬가지로 대략적인 계획안으로 제출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월 1회 정기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고요. 수시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서대문구에 요구할 주민참여 예산 사업을 발굴하고 수기토론 선정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서대문 가꾸기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그리고 연일에 오늘처럼 주민총회를 개최해 참여 예산 사업 등 여러 마을 계획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2022년 운영 계획은 올해 첫 해인 올해 운영 평가를 한 후에 정기 총회를 거쳐서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번 서대문구 동우선 편성액 참여 사업으로는 북한산 자락길 활성화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많이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벽산 아파트 쪽 초입하고 옥천 앞 쪽 그 말미에 개나리 군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을 보완하고 또 군데
군락지들을 또 개선하는 사업이고요. 또 나무 명찰이나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번 서대문구 일반 참여 예산 사업으로는요. 첫 번째 홍은 한마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사업인데요. 홍은 한마당 저 대전교 옆에 홍은 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이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데 아직 좀 접근성을 좀 더 좀 개선하고 조명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앞으로 영화 상영이나 다도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더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3번 또 역시 일반 참여 예산 사업으로요. 홍제천 장미 터널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간호대 우리 홍은대교 옆에 간호대 쪽 그 붙어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양지 바르고 좀 약간 넓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장미 터널을 조성해서 우리 홍은일동의 명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또 마침 홍제 3동에서도 아마 통과될 것 같은데요. 홍제 3동에서도 저쪽 그 고깔에 그 게이트볼장 있는 쪽 그쪽 어린이공원 쪽에 또 장미 터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같이 이어지는 우리 홍은동, 홍은일동, 홍제 3동의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번 2022년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인 그러니까 주민세 환원분 사업 의제 실행비인데요. 이걸로 북한산 홍은일동 북한산 숲축제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 홍은 한마당의 시설 개선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자, 6번으로 역시 2022년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사업인 말이 어렵네요. 아무튼 주민세 환원분 사업의 의제 사업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도시기반 분과에서 주로 제출된 계획 중에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을 제대로 해야 할까, 계획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도시기반 분과에서 구축분과에서 제출했거든요. 그것을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이제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북한산과 일항산을 연결하는 생태다리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혹은 타당성은 어떨까?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의제 개발비로 개발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7번 2022년 홍은일동 자치계획은요. 자치계획은 이제 이게 좀 개념이 좀 어려운데 자치계획은 앞에 이제 우리가 사전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과반의 찬성을 받은 2022년 주민자치 운영 계획하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 주민 제한 사업들을 모두 합한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일괄해서 홍은일동 자치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분명히 만약에 이제 사전 투표를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찬성 반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찬성이 더 많아서 모두가 통과된다면 그것들을 다 포함한 홍은일동 자치계획이 역시 또 찬성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 사업에 사업비 조정 필요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총회 이후에 개최되는 이제 정기회의나 임시회에서 이제 사업비를 좀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종 확정된 홍은일동 자치계획은 지체 없이 동주민들에게 공개됩니다. 제가 하나 잊은 게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 일반 참여 예산 사업에서 그렇죠. 일반 참여 예산은 2개 사업입니다. 홍제천 장미 터널 사업하고 홍은 한마당 시설 개선 사업이요. 자, 이상 여러분께 의제 안건 상정을 했고 또 안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침내 투표 결과 발표 시간이 왔습니다. 사전 투표 인단으로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난 7월 14일부터 16일 어제까지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 투표 링크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사전 현장 온라인 투표도 함께 진행하여 나온 결과를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두근거리네요. 저도 좀 전에 이거 봤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반대표가 많이 나오진 않을 거라고는 예상했습니다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사전 투표는 6월 25일부터 7월 7일까지 사전 신청을 받아서 218명의 사전 투표인단이 모집되었고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사전 투표 기간에 165명의 사전 온라인 투표가 165명이고 또 현장에 또 나오셔서 또 해주신 분이 21명이 계세요. 그래서 모두 186명이 투표에 참여하셔서 85%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마 제가 뭐 다른 동에 다 기록을 보진 않았지만 아마 좀 높은 수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건 1, 2022년 주민자치회 운영 계획은 총 투표수 186표이고 찬성 177표, 반대 9표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대문구 동우선 편성액 참여예산 사업인 북한산 자락길 활성화 사업은 총 투표수 186표이고 찬성 170표, 반대 16표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대문구 일반 참여 예산 사업인 홍은 한마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사업은 총 투표수 186표이고 찬성 148표, 반대 38표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대문구 일반 참여예산 사업으로 홍제천 장미터널 조성 사업은 총 투표수 186표고 찬성 155표, 반대 31표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대문구 일반 참여예산 사업은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찬성표를 기준으로 해서 1순위가 홍제천 장미터널 조성 사업이 됐고요. 2순위가 홍은 한마당 활성화를 위한 시설 정비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안건 5, 주민자치의 활동 지원 사업인 주민세 환원분 의제 실행비 사업으로 홍은 일동 북한산 숲축제 사업은 총 투표수 186표고 찬성 148표, 반대 38표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시 네. 그리고 안건 6, 주민자치의 활동 지원 사업인 주민세 환원분 의제 개발비 사업은 총 투표수 186표이고 찬성표 169, 반대 17표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마지막입니다. 2022년 홍은 일동 자치계획은 총 투표수 186표에 찬성 180표, 반대 6표로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기에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홍은 일동의 자치 계획이 모두 승인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예산 편성 절차를 안내해드리며 서대문구 동우선 편성액 사업의 경우 구의회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서대문구 일반 주민 참여 예산 사업들은 동주민총회에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제출되어 심의를 거치고 서대문구 주민총회의 주민투표를 거쳤고 난 뒤에 구의회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주민자치의 활동 지원 사업, 주민세 사업의 경우 주민총회를 거쳐 서울시로 제출하면 서울시 지역 공동체 담당 간의 보조금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사전 온라인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에 참여해 주신 홍은 일동 주민과 의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주민총회를 지켜봐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주민 투표를 통해 결정한 홍은 일동 자치 계획이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는 홍원일동 주민자치회와 서대문구청 홍원일동 주민센터 간의 협약식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19가 확산으로 이 민간 협약식도 미리 진행된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함께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폐의 선언 전에 자치위원님들과 주민분들이 홍원일동에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주민자치회 의원님들의 역할 또는 바라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주민분들의 인터뷰 릴레이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영상으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공부도 하면서 뭐 스마트폰을 하더라도 그 움직임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관련 체육시설이라던가 그런 관련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도 활동을 더 늘려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우리 동네에 꼭 필요한 조직이고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는지를 해결하는 조직임을 알게 돼서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네가 행복한 마을, 살고 싶은 마을이 되도록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천에 가면 장미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 홍원일동도 멋진 장미 터널을 만들어서 포토존도 만들고 주민과 공존할 수 있는 홍원일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당 앞 사거리에 건널목이 위험해 보입니다.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차들이 많아져서 건너기가 위험한 것 같아요. 십자 교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에도 구가연동에 있는 문화센터 같은 곳이 있어서 모든 주민이 체력 단련과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의 큰 발전을 기대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복지분과에서 활동할 옥순철입니다. 이번 홍은 주민자치회가 법적으로 출범하는 만큼 우리 지역 주민 간 결속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계망을 잘 구축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서 주민 화합과 발전을 위해 우리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정말 잘 해보자는 각오를 가져봅니다. 우리 홍은동 주민자치회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 감사 우건영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첫 발을 내디딘 지 벌써 8개월이 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명실상부하게 주민자치회 소통의 채널과 또 주민자치회 대표기구로 매년 큰 성장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홍원일동 화이팅! 네, 전통시장 하면은 늘 거기서 거긴데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와서 같이 녹여내면 더 활력 있는 전통시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대학교들과 연계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런 회의책을 마련해서 그걸 시장에 녹여내는 그런 계획을 한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총회를 처음 하는 거라 어색하고 미숙하지만 주민들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동네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멋지고 살기 좋은 홍은일동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홍은 일동 그 통계치를 보면은 노인 빈곤율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통계 수치로 드러나는데, 노인 빈곤을 좀 해결하기 위한 방안 같은 게 모색이 되고 결행이 되고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홍제천에도 운동하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근데 저희 동에 주민센터 있는 쪽에 체육하는 센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간 이런 것들. 운동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금연구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거리에서 담배를 이리저리 펴놓고 애들하고 다니는데 너무 담배 냄새 너무 심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 임희선입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모여서 살기 좋은 마을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니 참 기쁩니다. 마을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분과에 참여하고 있는 정규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참여로 동자치위원회는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금정 대로하 홍은 일동 동사무소 간 도로 개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우리 동네에 꼭 있어야 할 거라면은 세금정 대로에 홍은동 이정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경험과 또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로 중앙정부의 힘을 빈다거나 또 지자체의 힘을 빌어서 좀 더 저희가 개선을 하고 또 아프고 소외된 이웃들을 좀 더 돌보고 또 도시 기반을 좀 더 확충하고 그럼으로써 저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데 총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자치위원 최지입니다. 인정이 넘치는 고향 같은 우리 동은 주민자치의 활동이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매달 회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의견들을 공감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 또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 합니다. 코로나와 폭염으로 인해서 힘이 드시겠지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았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이 바라는 바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자치에서 더더욱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인터뷰 영상도요, 모상현 분과장님께서 재능 기부를 해주셨어요. 너무 잘 돼 있죠? 완전 선수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회장님께서 폐회 선언을 하겠습니다. 예, 홍은일동 주민총회를 유튜브로 시청해 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여러분 매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주민총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또 서대문구청에서 나와주신 임난수 자치행정과장님, 그리고 또 우리 새로 오신 정원국 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직은 주민 주도성을 가진 조직이고요, 자치기구고요. 또 주민자치의 핵심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아까 분과장님들이 다 발표하셨잖아요. 분과에서 어떤 분과가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제 알게 되셨죠. 우리 주민 여러분께서 이 분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주민자치회가 점점 발전하는 그런 홍은일동이 되었으면 정말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한 1시간 15분 정도 되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상으로 제1회 홍은일동 주민총회를 마치며 폐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진행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더 많은 분들이 의제를 논의하고
주민총회에 참여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주민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내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